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마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6% 마이너스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2% 떨어졌네요. 미국장도 계속 장 초반 오르다가 아침까지 또 빼버리고 계속 전반적으로 안 좋은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요일에는 미국장이 또 반등으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저희도 다시 또 반등 분위기로 며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또 월요일날 또 휴장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미국장을 한 번 더 보고 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 1파, 2파, 3, 4, 5파 끝내고 이제 하락 A, 지금 이제 B가 나올 차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C파가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이게 뭐 팬데믹이나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불황으로 가게 되면은 고점 대비 한 30%에서 한 40%까지도 빠집니다. 그런데 그는 큰 대공황이나 팬데믹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한 15%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15%라고 하면은 2850 정도 되겠죠. 30%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이 정도 수준까지, 한 2200 정도까지 또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번에는 한 15%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은 한 2800, 한 50이 이번 C파의 바닥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이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게 하락 A, B, C가 나오고 나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닥 다지기가 일부 나옵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게 아마 올해 뭐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게 ABC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매번 다 들어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미리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냥 이 큰 박스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예측은 간단해집니다. 지금 박스 하단이죠. 이제는 올라갔다가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만약에 이 박스 뚫게 되면은 조금 더 큰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뭐 예측하기나 수익을 내기가 힘든 장은 확실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뭐 시장 지도를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다 파란색이죠. 뭐 일부 몇 종목 뭐 상한가 하는 종목도 있긴 있었습니다. 몇 종목 빼고는 거의 뭐 다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00 종목이 하락했고 200 종목 상승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뭐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일부 뭐 좋은 주식이 있었습니다. 선도전기, 신원, 개성공단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른손이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게 봉준호 감독 차기작 뭐 준비 중에 있다고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기생충 때 급등했던 이력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대감과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 며칠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MP, 덱스터들이 올랐습니다. 에코캡은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특이 종목 3종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폴더블 폰 관련주이죠. 내장 힌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 들고 왔고요. 그 패턴은 박스 돌파 후 눌림 이후에 다시 또 재돌파, 다시 눌리고 재돌파, 지금 다시 또 눌림 종목까지 왔죠. 그러면은 뭐 이번에 뭐 고점을 돌파하는 뭐 에너지가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단기 하락의 절반 정도는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 절반 되돌림이 한 12,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만원 자리를 깨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8,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지금 가격 1,500원 근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은 만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12,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뭐 더 갈 수도 있으면 전고점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종목 NPC입니다. 이 종목은 내셔널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으로 예전에 그 주황 색깔 바가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생긴 지도 꽤 오래된 종목이고요. 계속 그냥 플라스틱 관련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차량 경량화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서 이렇게 주가가 등락을 크게 보이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은 눌려주고 다시 또 급등 나오고 눌러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 급등 나왔던 거 절반 정도까지 눌러준 상태고요.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위에 전고점까지 뭐 8,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1년선하고 거리가 먼 종목으로 단기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손이 좀 빠르신 분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6,6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은 한 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깊게 6,000원 자리는 단기간에 깨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지기 힘든 자리를 손절로 잡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마지막 특이 종목 룽투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은 게임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게임주 중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게 위메이드죠. 위메이드가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르4 이 게임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미르 시리즈가 원래 좀 인기가 있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게 게임상에서 코인을 벌 수 있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코인을 게임머니처럼 벌 수 있게 만들고 이 코인을 다시 또 게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저 사이에서 게임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그런 뭐 일석이조의 게임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위메이드 게임이 시작할 때는 19개 서버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90개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서버가. 그만큼 유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하루 동시 접속사도 뭐 3만 명 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팀 게임 순위에서 지금 한 10매디 정도 15위권 내에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룽투 코리아는 그 위메이드 게임 플랫폼하고 동일한 플랫폼으로 열혈강호라는 게임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열혈강호라는 게임도 동남아 쪽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의 같은 코인을 벌 수 있는 이런 게임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면은
인기가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봅니다. 이 종목은 되게 급등락이 매우 심한 종목으로 음, 비중을 좀 크게 실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적은 비중으로 이렇게 샀을 때 사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이게 뭐 아래 위로 이렇게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게 7,000원은 너무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뭐 며칠이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7,0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룸이 충분한 종목이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떨어진다고 해도 5,000원입니다. 5,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단기 이슈도 있고 위메이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최소 7,000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본인 자본의 뭐 큰 비중 뭐 30% 이상의 큰 비중을 실으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단기 흔들림은 못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비중 한 5% 미만 정도의 비중만 실고 한번 7,000원 위에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종목 5종목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도 차량 경량화 플라스틱 관련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차량 부품만 제조해 오던 회사이고요.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로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전환되면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무게 대비 다른 차체의 무게를 줄여서 배터리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차량 경량화입니다. 차가 무거우면 아무래도 같은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타이어도 뭐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튼튼한 타이어로. 그래서 차량 경량화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슈다. 전기차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안 좋은 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이 종목은 크게 흔들림이 별로 없죠. 아래 위로 흔들긴 하나 주가가 조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조금만 돌아선다고 하면은 언제 급등이 나와도 괜찮은 종목인 걸로 보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요 한 8,400원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8,000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바이오젠입니다. 이 종목은 저번에 특이 종목으로 한번 가져놨던 종목이죠. 계속 거래가 없다가 큰 거래가 나왔을 때 제가 가져놨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단기 대응 가능하다 얘기했었는데 뭐 충분히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일정 가격대에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본인들 물량을 다 개미에게 떠넘기고 도망간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개미 물량을 털어먹고 물량을 더 완전하게 접수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린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뭐 만약에 한 달 이상 행보하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을 하면 되고요.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며칠이라 하다가 올라가면은 그냥 따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아래 한 2,500원 정도 손절을 잡으시고요. 이 2,500원만 깨지 않으면은 그냥 가지고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500원 깨질 때는 종가로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2,000원까지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
손절가만 잘 지키면서 현재가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뛰는 종목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2,500원 가격이 나오면은 자동 손절되게끔 자동 감시 매매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 종목은 배터리 팩 전문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배터리 팩은 아니고요. 뭐 휴대폰, 그 다음 전동기구, 뭐 적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전문 회사로 최근에 또 추가 사업을 하고 있죠. 전자담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업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캐파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렌텍은 KT엔지와의 합작으로 해서 지금 전자담배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본래 배터리 팩 사업도 괜찮지만 전자담배 사업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역량이 점점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큰 회사이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박스 돌파 후 눌림목이죠. 지금 자리는 매우 좋은 자리다,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마지막에 가격을 올려줬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9,100원 근처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손절은 8,7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시스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이쯤에서 이렇게 한번 추천해서 손절가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뭐 상승이 나와서 이게 조금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 종목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렇게 박스에 저점까지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 급등 나왔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소차용 부품을 국산화했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로 갖고 있는 드래곤플라이가 뭐 조만간 또 게임 출시한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시스웍이라는 회사는 뭐 진단키트에 또 전기차 부품에 게임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은 냉난망 공조 시스템 그리고 뭐 클린룸 제어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관련주로 이렇게 뭐 거론이 되고 하는 주식이죠. 근데 이번에는 진단키트하고 이번에 또 게임 그리고 뭐 수소 전기차 부품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확장한다는 느낌보다는 단기적인 이슈몰이 뭐 테마주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전과가 있죠. 이렇게 점상으로 이렇게 날아갔던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급등 나왔다가 지금 1년 이상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이상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이 박스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은 뭐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금요일날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뭐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죠. 한 2,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분할로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손절은 한 1,9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마지막 종목은 바른손 ENA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때 한 여기쯤에서 이렇게 추천했다가 뭐 손절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기생충으로 이렇게 급등했던
기업이죠. 그리고 뭐 바로 빠진 다음에 1년 반 정도, 거의 한 2년 정도까지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봉준호 감독 차기작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손 ENA에서 유명 감독들을 많이 영입하고 작가들을 영입해서 새로운 뭐 드라마 뭐 제작,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지금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뭐 최근 1년 이내에서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13%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물론 급등한 종목 뭐 바로 따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분할로 매수 접근은 가능해 보입니다. 기생충으로 한 6,0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지금 1,600원이죠. 뭐 이번에 그 정도까지 이슈가 없더라도 한 3,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꽤 룸이 좀 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1,6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하시고 아래로 뭐 한 1,500원 정도 밀리면은 또 2차 매수하시고 뭐 1,600원에 1차 매수 후에 뭐 바로 나가 버린다고 하면은 1차 매수분만 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뭐 비중을 크게 실어서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 미수나 신용 같은 거 안 쓰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은 조금 뭐 아래로 1200원까지 다시 빠졌다 가더라도 결국은 30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올 겁니다. 뭐 시장이 깨지고 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3000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온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굳이 뭐 손절 안 잡고 가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손절 잡는다고 하면은 한 1,400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본 분석은 종목의 뭐 재무나 뭐 실적이나 뭐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기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분석은 뭐 일명 차트 분석이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보조 지표까지 보면서. 그러면은 기본 분석하고 기술 분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 분석이 좋다. 어떤 사람은 기술 분석이 좋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술 분석은 뭐 사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술 분석을 하면은 좀 저급하다. 그냥 이거는 그냥 기술자일 뿐이지 뭐 경제적으로 경제학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기술 분석을 우선시합니다. 우선시하고 뭐 기본 분석을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종목을 고를 때 일단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을 먼저 픽한 다음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성장성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제 순서입니다. 종목 고르는 순서. 그리고 기본 분석은 안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좋은 자리다 생각하고 이렇게 픽했는데 그런 종목이 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종목을 분석해서 아 이게 앞으로 좋아질 종목이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뭐 2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시총이 뭐 1,500억이다. 그럼 앞으로 한 30% 정도의 상승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뭐 또는 뭐 앞으로 뭐 수소차가 좋아질 건데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큰 성장이 일어날 거니까 지금 사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차트를 아예 안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위치 에너지 정도는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 분석을 해서 좋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뭐 그 판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매매하기는 아무리 뭐 전문가고 이 종목에 대한 미래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확신이 있어도 매매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그런 확신이 들었다, 기본 분석을 했는데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은 뭐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바꿔서 하는 편입니다. 기술 분석을 해서 이런 곳에 있는 매매를 하기에 부담 없는 곳에 있는 종목을 찾아서 기본 분석을 해서 기본 분석도 적으로도 종목이 괜찮다 그러면 이런 데서 그냥 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바뀔 뿐이지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앞에 제가 뭐 픽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봤던 종목이 뭐 GSE 이 종목을 여기서 제가 픽을 했었죠. 근데 이때 픽할 때 기술적으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픽을 한 거지 이게 천연가스가 뭐 가치가 얼만큼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했습니다. 이때는. 근데 픽하고 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천연가스 이렇게 가격 급등 이슈를 봤더니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뭐 그런 뉴스나 뭐 기본적 분석을 안 하더라도 뭐 차트적으로도 그냥 기술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도 신고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한 이틀 있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2연상 나오고 세 번째 날도 상승했다가 빠졌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때 살 때는 기본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뭐 아이오닉 바이브 관련주이고 앞으로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좋을 거고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뭐 괜찮은 위치에 있으니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이오닉 바이브로 엮인 게 아니고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엮일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기본 분석만 하시는 분이라면은 매매할 수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리비안 관련주로 엮일 거에 대한 예측이 안 나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안 하겠죠. 기본 분석 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게 뭐 기본이니 기술이니 이게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뭐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둘 다 알아야 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를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먼저 하고 기본을 나중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살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먼저 고른 다음에 기본 분석을 해서 2차적으로 걸러내는 거, 이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둘 다 배워야 되는 분석이긴 합니다. 예전에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뭐 100% 이상 급등했을 때 그 종목도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고 픽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 충전기 뭐 전기 충전 관련해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석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폄하할 필요 없고 그냥 둘 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식 투자를 계속 하겠다 이러면 이 둘 분석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기본 분석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재무제표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뭐 이익 뭐 손실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에서 뭐 필요한 내용 항목들 보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뭐 개요 같은 데 나오는 이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뭐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보고서 같은 데 나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뭐 사업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분석은 뭐 거래량이나 뭐 차트 형태나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 제 채널에서는 기술 분석 위주로 이렇게 보통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뭐 기본 분석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질문하시면 이것도 제가 다 강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 분석 먼저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먼저 픽을 해보자. 그리고 기본 분석을 해보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월요일 쉬고 화요일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